오늘은 좋은 꿀 사려면 반드시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꿀은 벌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토종꿀, 양봉꿀로 나뉘어요. 토종꿀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 전부터 살아온 토종벌이 딴 꿀을 토종꿀이라고 하고, 양봉꿀은 뭐냐? 1910년대 들여온 서양벌이 딴 꿀을 양봉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양봉농가 통계를 보면 토종벌이 4%, 그리고 서양벌이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꿀 생산량도 이 양봉꿀보다는 토종꿀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토종벌은 1년에 딱 한 번 꿀을 따는 반면에 이 서양벌은 수시로 꿀을 딴답니다. 미로한 식물의 개화식에 맞춰서 이동하면서 꿀을 모으기 때문에 특정 꽃의 이름을 달고 있는 꿀,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 꿀, 밤꿀, 메밀꽃꿀, 벚꽃꿀, 대부분 얘네들은 서양벌이 따온 양봉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토종꿀은 1년 내내 야생에 핀 온갖 다양한 꽃들을 찾아다니면서 1년 동안 모은 것을 딱 한 번 꺼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생화 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동의보감에서 언급된 꿀이 바로 이 야생화 꿀, 토종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효능이 강하고 귀하겠구나 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도 이 토종꿀이 양봉꿀보다 더 귀한 꿀로 여겨지고 있고, 가격도 10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토종꿀이 비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양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양꿀이 뭐냐? 사람이 인위적으로 벌한테 설탕을 먹여서 만든 꿀이 사양꿀이에요. 그러니까 맛은 비슷하지만 천연꿀과는 다르게 건강 보조 효능을 가지고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양꿀은 우리나라에서만 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유럽연합, 일본 이런 데서는 벌꿀 하게 되면 화밀이나 식물의 분비물로부터 꿀벌에 의해서 생산되는 천연의 단 물질, 이렇게 벌꿀을 정의하고 있어요. 천연의 단 물질로만 벌꿀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양꿀을 별도의 식품 유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양꿀 제품에는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해 생산한 꿀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 때 이런 거 일일이 확인하고 사는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조그맣게 써 있어서 잘 안 보일 뿐더러 먹어보면 맛도 좀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2024년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꿀 등급제라는 걸 시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예 등급 판정 검사를 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1+ 등급, 1등급, 2등급 꼭 내신 성적처럼 이렇게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꿀 고르면 어떻게 골라야 하느냐? 여기에도 바로 과학이 있습니다. 양봉협회의 1+ 등급을 고르면 그래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옳게 알아야겠죠. 좋은 꿀 고를 수 있는 과학적인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탄소 동위 원소비입니다. 꿀 속에 함유되어 있는 탄수화물의 탄소를 측정하는 검사예요. 이 검사를 하잖아요. 이 꿀이 진짜 천연 꿀인지 설탕을 넣은 사양 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낮을수록 천연 꿀인데, 1+ 등급의 기준은 -23.5%밀 이하. 물론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꿀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꽃의 종류에 따라서 이 숫자가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천연물 기준치인 -23.5%밀보다 낮으면 이건 확실하게 사양꿀이 아니구나 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 함량을 보셔야 돼요. 꿀벌이 꽃에서 막 채취해온 꿀은 수분이 많아서 주르륵 떨어지는 묽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꿀벌이 스스로 당분을 소화시키고 체내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하고 섞여내는 작업을 반복한 후에 장시간 날개짓으로 수분을 날려보내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걸쭉한 벌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분이 낮을수록 숙성도가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20% 이하인 꿀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분이 날아가도록 기다리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사실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꿀을 어때요? 미리 꺼내가지고 열을 막 가해서 끓여갖고 수분을 날려보내기도 합니다. 끓이지 않는 꿀을 특별히 우리가 생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공식적인 분류는 아닙니다. 끓이게 되면 캐러멜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민한 전문가들은 바로 그 맛을 알아차린다고 해요. 끓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분이 증발, 농축돼서 수분 함량이 20% 이하인 꿀을 고르는 거 아시겠죠? 세 번째가 바로 하이드록시 메틸 프로프랄입니다. 이 HMF가 뭐냐? 쉽게 말해서 열에 의한 손상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든지 자연 그대로일 때가 가장 좋은 법이잖아요. 벌꿀도 마찬가지예요.
벌집에 저장돼 있을 때 맛이 제일 좋은데 벌꿀의 생산 과정이나 유통 중에 일어나는 이 변질을 우려해서 적당한 처리 가공이 필요합니다. 이때 과하게 막 열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벌꿀 안에 있는 각종 좋은 효소들이 파괴되고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떨어지면서 동시에 열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꿀을 고르려면 HM 수치가 낮을수록 신선한 벌꿀입니다. 1+ 등급 기준이 바로 이 기준이에요. 네 번째, 전화당 비율입니다. 전화당이 뭐냐? 포도당과 과당의 혼합물이에요. 천연으로는 과일과 꿀에서 발견되는 성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채밀 과정에서 벌들이 효소를 이용해서 꿀을 숙성시키잖아요. 근데 이 전화당이 높잖아요. 그럼 이 과정이 더 잘 이루어진 그런 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식약처 기준으로 이 비율은 60%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생제, 농약, 살충제, 유해 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잔류물질 검사가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 기준치 이하 혹은 불검출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좋은 꿀 고르는 방법 알려드렸죠. 일단 내신 등급처럼 이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꿀? 1+ 등급이 제일 좋은 품질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난 정말 좋은 꿀 먹고 싶어, 다 따져서 고르고 싶다. 그러면 이 과학적인 기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5가지 과학적인 기준을 설명해 드렸는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시중에 찾아볼 수 있는 벌꿀 제품 중에서 이 모든 분석치를 제공하는 꿀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해밀레 브랜드를 통해서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서 옳은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과학적인 분석치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꿀을 우리 해밀레 브랜드로 만들어서 출시하는데 참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연구 개발비가 들었습니다. 왜? 내가 먹고 또 우리 가족들이 먹는 거니까 우리가 그만큼 옳게 알고 깐깐하게 따져보고 구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꿀도 해밀레 하세요.